얍! konnichiwa, 유나 데스. 오늘은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늘어서 새 식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집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. 짜자잔! 너무 귀엽죠? 이름은 뽀고, 품종은 포메라니안과 푸들 믹스, 포메프예요. 일본은 진짜 반려견 천국이거든요. 포도가 아프고 나서 이제 이민을 결정할 때 일본을 제일 먼저 생각한 이유도 노령견이나 좀 아픈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케어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일본이 조금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안다 라는 언어였다 보니까 일본을 선택했을 정도로 일본은 정말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원래는 좀 포도가 이 나라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포도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였기 때문일까 좀 떨어져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기간을 못 버티고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점,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개를 키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강아지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포도 생각이 안 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비자도 안정적으로 3년이 나왔겠다. 혹시나 무슨 일 있어도 한국이랑 일본 간에는 다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뽀를 입양을 해오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는 일본에서 강아지와 생활을 함께 하면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떻게 케어를 한다든지 이미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일본은 좀 비싸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강아지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본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는 처음에 데려오는 문턱부터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샵에 가서 봤을 때가 한 20만 원, 30만 원 이런 정도의 금액에 애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뭐 우리 포도는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보니까 돈이라고는 이제 처음에 데려와가지고 이런저런 케어하는 비용, 아픈데 치료하는 비용, 뭐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었지만 일본에서 강아지를 데려올 때는 기본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저희 뽀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 되는 금액에 입양을 해서 왔습니다. 그 이유는 좀 강아지들한테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상품성이 떨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. 도대체 여기서 분양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애견샵에서 일했던 친구의 말로는 뭐 어떤 업체에서 한꺼번에 이제 분양 안 된 아이들을 데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뽀도 좀 그러기 직전의 아이였거든요. 이게 분양이 안 된 지 한 4개월이 되었고 맨 처음에 아팠대요. 일본은 애견샵에서 애들을 보낼 때 완전 최적의 상태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기침 치료를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걸로 이제 카르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. 이런 카르테까지 다 보여주거든요. 진료 기록 같은 거를. 그래서 그걸 본 바로는 아마 아파서 한 달 동안 못 간 상태에서 얘가 좀 커요.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사이즈가. 지금 아직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3kg가 되는 정도로 좀 비교적 미니미니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큰 사이즈였다 보니까 아기 때 바라는 귀여운 모습은 좀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아마 상품성이 떨어져서 계속 그 샵에서 다른 아이들 막 2개월, 3개월 때 분양 갈 때 얘 혼자서 4개월, 5개월 넘어가기 직전까지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본에서 강아지를 분양을 해올 때 치사하긴 한데 이 아이한테 든 케어 비용은 다 청구해요. 데려가는 사람한테.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칩이 의무적으로 이제 넣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, 그리고 1차 예방접종한 비용, 2차 예방접종한 비용.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려올 때가 2차 예방접종이었고 보통은 한 1차 예방접종 비용까지는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넣고 하다 보면은 막 4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떨어진 애를 빨리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에 이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낮은 가격에 나와 있던 걸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또 유기견이 계속 눈에 밟혀서 이제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을 데려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포도를 만날 때 어딘가 보호소에서 데려온 게 아니고 그냥 길에 버려져 있던 아이를 주워와서 좀 주인을 며칠 동안 찾다가 안 찾아져가지고 결국엔 제가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. 보호견들을 좀 보러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참 보호견을 데려갈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 분양 비용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여태까지 보호소에서 들였던 돈을 그대로 다 받아내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점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샵도 샵대로 업체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는 게 좀 얄밉긴 한데 보호소는 더 얄미운 게 약간 좀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을 데려와서 여태까지 들었던 비용, 뭐 치료를 했던 비용이라든지 뭐 수술을 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청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액이 샵에서 데려오는 거랑 비슷비슷해지거든요.
물론 샵에서 데려오는 것처럼 4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까지 가진 않지만 한 100만 원, 200만 원 이 정도는 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픔이 있는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만한 거금까지 쥐어주면서 데려와야 된다? 이거는 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아닌 것 같아서,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플러스로 보호견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아픈 아이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아픈 아이들을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갈 때 몇 달 동안 계속 혈청을 뽑아내고 뭘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제도에 맞춰서 데리고 올 수 있느냐? 그것도 아이들이 못 버티지 않을까? 이게 일본에서 아픈 아이들은 더 케어를 잘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한국으로 데려가가지고 노령병 케어도 잘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얘네들을 케어를 할 수 있다? 이걸 생각했을 때도 좀 얘네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견생을 보내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보호견을 포기를 했고, 좀 얄밉긴 하지만 그나마 안 좋은 결말을 맞을지도 모르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데려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맞이해서 잘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혈통견 아니면 혈통서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,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샵에서 분양받거나 아니면 브리더 통해서 분양받으면 무조건 혈통서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분양받고 나서 한 2,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.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리고 온 지 한 달 되었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, 다다음 달 정도에 혈통서가 올 것 같아요. 귀여운 거. 이 애교 많은 걸 왜 아무도 안 데려갔어? 그치? 엄마랑 만나려고 그랬나? 그리고 여태까지 맞았던 주사 이런 것들도 다 카드로 영수증처럼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얘가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다 케어를 받았는지 다 한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분양받은 곳은 이제 일본에서도 대형 업체인 코지마라는 곳에서 분양을 받았는데, 코지마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무슨 뭐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네들 쪽에서 이제 30%를 부담해준다든지 보증제도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코지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1년 동안 4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권을 줘요.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1회차 갔다 왔는데 건강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참 이런 처음부터 맞이하는 제도부터 잘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 맨 처음에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은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. 용품들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, 이 나라는 광견병 1년에 한 번씩 맞추고 하는 게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러 구약서나 구약서 관할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신고를 하면은 요만한 칩을 줘요. 그래서 그거를 뭐 목걸이에다가 달던지 아니면 뭐 하네스에다가 꿰매던지 해가지고 아이한테 착용을 시켜주면 되는데, 이게 없으면 좀 불리한 게 이 나라에 진짜 공원 정말 많잖아요. 조그만한 애들 놀이터 말고 정말 큰 공원 이런 게 자전거 타고 한 20분만 나가면 있는 위치에 2군데, 뭐 3군데 이 정도로 있는데, 웬만한 큰 공원에는 무료 도그런이 있어요. 이런 칩이 있어야지 도그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쾌적한 생활을 즐기게 해주고 막 이러려면은 아무래도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진짜 신고 안 하고 키우는 사람들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불법이기도 하고 마이크로칩도 올해 4월인가 5월부터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그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드는 비용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2차는 맞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3차 광견병 매 달마다 해야 되는 심장사상충, 노미 다니 이런 외부 기생충들, 또 내부 기생충까지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. 동물병원들 이 동네에 있는 곳이 5군데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. 근데 쿠엔리쿠라는 애견 샵이 있는데 거기에 모토가 되는 이제 동물병원이 있는데, 거기에 회원이 되면은 매년 1,100엔이라는 연회비만 내면 다른 동물병원에서 약 3,000엔에서 4,000엔 사이 정도로 하는 광견병 주사를 매년 무료로 맞을 수 있고요. 6종 혼합 백신을 맞는데 한 5,500엔 정도면은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는 거기에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광견병은 무료로 맞았고, 그리고 3차를 5,500엔에 맞았어요. 그리고 휘라리아도 이 나라에서 휘라리아가 보통은 한 10,000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. 하트가드가 이 나라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, 좀 하트가드랑 비슷한 것도 한국에서 제가 포도를 먹일 때에 비해서는 좀 비싼 가격이었다 보니까 1년짜리로 해가지고 아예 7,700원을 주고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. 외부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아마존에서 파는 동물 의약품 있잖아요. 그걸로 해가지고 직접 해주고 있어요. 참 애견용품들은 좋은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은데 비싸기는 엄청 비싸요. 한국에서 애기 키울 때가 훨씬 더 좀 금전적으로는 오사이가 됐었는데, 뭐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. 일본은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여행지라든지 뭐 호텔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꼭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모두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
バイバイして。バイバイして。